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문득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꾸며서 뭐하나, 이제는 정말 편한 게 최고지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매일 아침 옷장을 열 때 화려했던 옷들은 저 구석에 밀어두고 가장 편한 무채색의 옷에만 손이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꾸민다는 단어 자체가 어쩐지 쑥스럽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셨나요? 참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는 것과 외모를 포기하는 것을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웠으니 누구에게 잘 보일 일도 없으니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현명한 태도일까요? 아니면 혹시 삶에 대한 마지막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위험한 첫걸음은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이가 들수록 바로 그 편안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스스로를 방치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과 정신, 당신의 존엄성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무슨 과격한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고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도착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분명 이런 분들이 기억에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깔끔한 인상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신뢰감을 주었던 분. 그런데 은퇴를 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세탁했는지 알 수 없는 무릎 나온 바지, 며칠 감지 않은 듯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초점을 잃고 어두워진 그 표정까지. 물론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며 그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삶에 대한 의욕 그 자체를, 그 뜨거웠던 열정마저 놓아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변화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그만이지, 이젠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하는 그 생각은 달콤한 속삭임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말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관리를 피곤한 일로, 단정함을 불편한 일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이 달콤한 유혹에 대해 가장 통렬하게 반박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 당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절의 고도에서 스스로를 방치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핑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말을 우리에게 유산처럼 남겼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혹은 지금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수록 더욱더 흐트러짐을 경계하라. 그대의 몸가짐은 곧 그 사람의 뜻과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젊은 시절에 스스로를 꾸미는 것은 어쩌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조차 스스로를 단정히 가꾸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력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무기력이라는 적과 싸워 이겨내는 치열한 선택이며 내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소한 생각의 틈에서부터 우리 삶을 지탱하던 삶의 의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온 동네가 슬럼화되는 것처럼 나의 외모라는 첫 번째 유리창을 방치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외모를 꾸미는 일이란 결코 젊은 사람들처럼 값비싼 옷을 입고 유행하는 화장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얕은 거칠애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귀하게 대접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가장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빛 여행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만 하는지, 그저 그러면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실질적이고도 때로는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이유들을 정약용 선생이 남긴 실제 기록과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의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밝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그저 사치 혹은 남의 일로만 여겼던 외모 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끝까지 꼿꼿하게 지탱하게 해줄 인간 존엄성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직 은빛 여행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빛나는 여정의 소중한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행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데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은 왜 그렇게 외모를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단순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몸가짐, 관계, 품위, 그리고 삶의 태도를 모두 하나로 연결해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끔찍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써내며 단 하루도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저술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몸가짐은 마음가짐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이가 들수록 흐트러짐을 경계해야 한다. 몸과 얼굴을 돌보는 것을 허례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실함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정약용 선생에게 외모란 사치나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정돈하는 태도이자 나 자신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이유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첫인상은 단 0.2초 안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찰나의 순간에 모든 판단이 끝나버린다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 결과 사람은 상대방의 첫인상을 판단하는데 단 0.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정한 외모, 깔끔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신뢰라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분이구나, 삶의 태도가 반듯한 분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뇌에 각인시킵니다. 반대로 무심하고 흐트러진 외모는 나태함, 무기력, 심지어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저분은 삶을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 혹시 내면이 혼란스러운 상태인가 하는 불안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겉모습이 중요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젊은 사람이 다소 흐트러져 있으면 사람들은 아직 젊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라며 너그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라는 시간이 있기에 현재의 흐트러짐은 과정의 일부로 혹은 열정의 부산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의 외모는 다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외모는 결코 과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수십 년 세월의 최종 결과이자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성적표처럼 읽힙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결과를 봅니다. 다시 말해, 저분은 참 반듯하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존경심을 갖게 되거나, 반대로 삶이 참 고단했거나 아니면 결국 스스로를 저렇게 놓아버리셨구나 하는 안타까움이나 심지어는 무시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몸가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현대 심리학이 그대로 증명해낸 셈입니다. 젊은이의 거울은 순간을 비추지만 나이 든 사람의 거울은 그 사람의 평생을 비춘다고 세상은 판단해버립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물론
내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연륜, 그 모든 가치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기회조차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0.2초에 방치된 외모 때문에 완전히 차단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모를 가꿔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외모는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꾸미는 일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기 이전에 나의 삶을 유지하는 힘 그 자체입니다. 은퇴를 하고 사회적 직함이 사라지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켰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갑옷과도 같았던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때 나라는 존재, 그 본체만을 마지막까지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의지로서의 매일 아침 일어나 나를 단정히 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옷을 갈아입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는 의식과도 같은 행위. 부스스한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 당당히 서는 그 순간. 그 사소하지만 의도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나도 모르게 걷는 모양이 바뀌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며 나의 존재감이 다시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섭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소홀히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소홀하다. 외모 관리가 무너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겉모습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은 그 작은 방치가 생활의 규칙을 무너뜨리고 시간 관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나는 이래도 되는 존재라는 자존감과 마음가짐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외모는 나의 내면이 무기력과 절망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굳건히 버텨주는 마지막 보루이자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에이, 그래도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실 내 얘기 같아서 가슴이 뜨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스스로를 놓아버린 작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거나 머리 감는 것을 자꾸 미루거나 외출할 일이 없다고 하루 종일 잠옷 바람으로 지내는 것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우리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외모 관리는 그저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노년정신의학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일관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모를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이 현저히 낮고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유지되며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행동 활성화라고 부르는 우울증 치료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아야 씻고 의욕이 생겨야 꾸민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이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무기력의 늪에 빠지는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씻지 않고 그 씻지 않은 행동이 다시 뇌에게 그래, 너는 지금 무기력한 게 맞아라고 확인시켜주며 절망의 늪을 더욱 깊게 파는 것입니다. 행동 활성화의 핵심은 그 정반대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꾸미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나는 지금 괜찮은 상태다라고 착각하고 그 행동에 맞게 기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과 현대의학은 똑같이 말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억지로라도 씻고 꾸미고 가장 반듯한 옷으로 차려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치료이며 허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지입니다. 머리를 다듬고 구겨진 옷을 정리하고 거울 앞에 서는 그 의식과도 같은 행동은 단순히 몸을 가꾸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선언이며 어지러운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건져내는 가장 위대한 구조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18년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유배지에서도 매일 아침 이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았던 진짜 이유입니다. 누가 본다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런 불편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는 그 행동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매일의 단정한 행동을 통해 나는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의 낙인을 거부하고 나는 학자 정약용이라는 자신의 본질, 즉 정체성과 마음을 필사적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 어떤 재산이나 명예보다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바로 품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품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품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값비싼 명품 옷이나 번쩍이는 고급차, 수십억 원짜리 저택 같은 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치장한 사람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과연 진정한 존경심일까요? 아니면 커저 부러움이나 위화감일까요? 우리는 돈은 많지만 그 행동이나 태도에서 전혀 품격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부는 증명할지언정 그 사람의 격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진짜 품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태도와 정성으로만 쌓을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품위는 이렇습니다. 첫째, 값비싼 비단옷이 아니더라도 늘 깨끗하게 세탁되고 정성으로 반듯하게 다림질된 옷. 구겨진 비싼 옷보다 깨끗하게 다려진 무명옷이 더 품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 선언입니다. 둘째, 유행을 따르는 화려한 머리 모양이 아니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히 정돈된 머리. 이것은 내면이 혼란스럽거나 방치되어 있지 않다는 질서의 증거입니다. 셋째, 젊은이처럼 빳빳하지는 않더라도 결코 삶의 무게에 굴복한 듯 구부정하지 않은 반듯한 자세. 그 꿉꿉함이 그 사람의 굽히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넷째, 억지로 꾸민 미소가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의 편안하고 기분 좋은 표정. 그 온화한 얼굴에 그 사람의 넉넉한 인품이 드러납니다. 딱 이 네 가지만 갖추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진심을 담아 참 품이 있다, 곱게 나이 드셨다고 말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겉모습의 정결함은 그 마음의 깨끗함에서 시작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값비싼 옷을 사는 것은 어쩌면 허영심을 채우는 과정일 수 있지만 나의 몸과 옷을 매일 정돈하는 것은 내면의 게으름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양의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빛나게 했던 과거의 빛나는 지위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바로 이 품위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 강력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증명하는 마지막 인격,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다섯 번째, 외모는 인간관계를 살리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진다고, 관계는 자연히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방치했을 때의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외형이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에게 마치 자석처럼 새로운 관계와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단정한 외모는 나는 나를 존중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라는 초대장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늘 깔끔한 옷차림에 좋은 향기가 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당신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언제 빨았는지 모를 냄새나는 옷에 며칠 감지 않은 머리, 퉁명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지 마시오. 나는 지쳤소라는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하고 싶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외모는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건네는 말없는 첫인사입니다. 나의 지혜와 인품을 보여주기도 전에 나의 방치된 외모가 나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먼저 말해버린다면
그 관계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단정한 외모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존중의 메시지를 낯선 사람에게는 지키려 애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소홀합니다. 이것은 낯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편하다는 핑계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릎 나온 바지, 냄새나는 옷차림을 보이는 것은 당신은 내가 애써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무례한 메시지를 매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기 좋게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요.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일이다. 이 말의 핵심은 남을 존중하기 위해 나를 보기 좋게 가꾸는 그 행동이 곧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 다시 말해 나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행위와 정확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가 곧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며 동시에 남을 존중하는 최고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우리의 외모 관리,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 나이에 돈 들여 꾸미기도 좀 그렇지 하며 돈 걱정부터 앞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몸가짐과 외모 관리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값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치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난 직후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머리 정리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지붕과도 같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엉망인데 그 집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깨끗하게 감고 빗질 한 번이라도 더해서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정신이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다림질된 옷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싼 옷이 아닙니다. 단돈 10,000원짜리 셔츠라도 정성이 들어간 깨끗하게 세탁되고 반듯하게 다려진 옷입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이라도 구김살이 자글자글하다면 그것은 불을 보여줄지는 몰라도 게으름과 나태함을 상징할 뿐입니다. 구겨진 옷은 내 삶도 이렇게 구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구두나 운동화를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너짐은 그가 신고 있는 신발에서부터 가장 먼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흙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뒤축이 다 무너진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의 기초를 방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출 전 1분만이라도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넷째, 손톱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청결과 품위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완성됩니다. 때가 끼고 지저분하게 자란 손톱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몸을 세심하게 돌보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걷는 자세와 표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등이 구부정하고 땅만 보고 걷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젖히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자세와 표정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자신감이 없고 내면이 위축된 사람일수록 시선을 피합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며 나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이 6가지 중에 돈이 드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정성이고 의지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외모란 결국 사치가 아니라 정돈입니다. 화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 최소한의 정돈과 태도마저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쯤이야 귀찮은데 하고 스스로를 놓아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경고를 피처럼 토해내듯 남겼습니다. 단순히 외모 하나가 망가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모를 망가뜨리면 결국 삶 전체가 마치 둑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나의 흐트러진 외모, 나에게서 나는 불쾌한 냄새, 어두운 표정은 사람들을 나에게서 밀어냅니다. 그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하나둘 줄어들고 사회적인 모든 연결이 끊어집니다. 고립감은 늪처럼 찾아오고 그 고립감은 우울감이라는 더 무서운 괴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우울감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남긴 가장 무서운 말, 스스로를 버리면 세상도 그를 버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하찮은 존재로 대접하는데 세상 어느 누가 나를 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를 방치하는데 세상이 나를 존중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스스로를 버리면 세상도 그를 버립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나 자신을 손에서 놓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남은 삶 전체가 그 뜨거웠던 열정이 차갑게 식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엄중한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수록 왜 절대로 외모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사치스럽게 치장하라거나 화려하게 꾸미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그가 평생을 경계했던 허례허식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18년이라는 절망적인 유배의 세월을 포함하여 그의 평생을 통해 시간을 관통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그 흐트러짐을 경계하라. 그리고 그대의 몸가짐은 곧 그대의 마음가짐을 남김없이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젊은 날의 허영이나 사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마지막까지 꼿꼿하게 지켜내겠다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스스로를 단정히 하는 일은 결코 다시 젊어 보이려는 부질없는 욕심이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얕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치열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나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뜨겁게 살아있는 존엄한 존재다라는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삶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나 자신과의 가장 강력하고도 존엄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거울 앞에 다시 서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어제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조금만 더 나 자신에게 정성을 들여 신경을 써보십시오.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입었던 잠옷을 벗어 던지고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 한 장을 챙겨 입는 그 정성. 땅만 보고 걷던 습관을 버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내딛는 그 자세 하나. 세상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한 무거운 표정 대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 환하게 지어 보이는 그 표정 하나. 바로 그 사소한 변화와 선택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나이를 이길 수는 없지만 정돈된 관리는 나이를 품위로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